네, 이렇게 부모의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가 커지면서 이른바 개천의 용도 사라지고 있습니다. 지역 격차도 커져 올해 서울대 신입생 가운데 군이나 읍면 지역 출신은 단 4%에 불과했습니다.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필요할지 서연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줄곧 늘어나던 고등학생 사교육비에 제동이 걸린 건 2011년입니다. 수능 문항의 70%를 EBS 교재에서 연계 출제해 시험의 범위와 유형을 한정한 직후입니다.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자 70% 이상의 문항을 EBS 교재 및 강의 내용과 연계하여 출제했습니다. 정부는 여기에 더해 아예 쉬운 수능을 정책 기조로 선언했습니다. 과목별로 만점자가 1% 이상을 유지하도록 조정한 겁니다. 2013년 고등학생 사교육비는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. 하지만 효과는 딱 1년으로 그쳤습니다. 만점자 1% 지키지 않을 예정입니다.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. 쉬운 수능 방침과 선택형 수능의 철회, 영어 절대평가제와 EBS 연계율 조정, 그리고 정시 확대까지 2015년 이후 굵직한 입시 변화만 5차례에 이릅니다. 그때마다 사교육 시장은 더 요동쳤습니다. 혼란은 학교 수업에만 의존하며 고군분투해온 학생들에게 더 크게 전해졌습니다. 바뀌는 일정 그리고 입시 정책에 매년 새로 적응을 해야 되는 게 살짝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. 연계율이 좀 높였으면 좋겠고 또 가능하다면 연계 교재가 좀 더 많이 만들어져서 상황이 이런데도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은 없었습니다. 결국 그해의 역점 사업에 사교육 대책을 끼워 맞추기를 반복하면서 재탕 정책이 이어졌습니다. 취재진은 역대 정부의 사교육 정책 키워드를 분석한 한 연구 자료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봤습니다. 먼저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세로 전환된 2009년과 13년 사이엔 방과 후 학교와 수업 같은 단어가 자주 나왔습니다. 감소세가 유지됐던 2015년까지는 대입제도와 교육과정 같은 단어의 출현 빈도가 높았습니다. 모두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목표가 나왔다는 점이 동일합니다. 그런데 학생과 지원, 강화와 같은 추상적인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한 뒤 사교육비가 덩달아 늘기 시작했습니다. 이 취지는 좋지만 그래서 정확히 뭘 하겠다는 건지 학부모들에게 와닿지 않았던 점이 문제였다는 지적입니다.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입시의 안정,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. 안정적인 대학 입학 전형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고 평가에 있어서도 성적을 서열을 매기기 위한 총괄평가 중심에서 학생들의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교육비 23조 시대에 역대급으로 벌어진 교육 격차.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무너진 계층 사다리를 세우기 위해 다음 달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학교 현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. EBS 뉴스 서연아입니다.